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보상 신청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공무상 사고인지 질병인지를 구분해서 별개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르게 신청을 넣게 되면요, 바로 불승인이 나버려요. 불승인 결정을 받을 때가 중요한데요, 이때는 안녕하세요, 김용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혹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분들을 많이 상담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러면서 만나 뵙는데요, 사실 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을 하다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때 제대로 보상 못 받으시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여러분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재해, 공무상 재해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질병, 장애, 사망을 말합니다. 공무원 재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해 경위가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고나 질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병이 확인되어야 되는데요, 진단서 같은 것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입증된 부상 질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째의 재해 경위와 둘째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사회과학적 인과관계, 그러니까 상당한, 적당한 인과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상 재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무상 부상이 있고요, 하나는 공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공무상 부상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말합니다. 다만 공무 수행 중에 발생했더라도 고의에 의한 사고, 사적 행위에 의한 사고, 근무지 무단 이탈 중에 벌어진 사고, 사적인 침묵 행사나 취미 활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라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을 준비하거나 정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사고에 포함됩니다. 회식이나 모임 같은 공적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출퇴근 재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경로를 중간에 이탈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상황 또는 그 이후에 벌어진 사고는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쭉 집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친구를 만나요. 아니면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갔어요. 친구를 만나서 사고가 나거나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에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는 공무상 사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예외가 있는데요, 중간에 이탈하거나 중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들렸다, 아니면 병원에 들렸다, 아니면 자녀를 이렇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거나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이런 과정들에서 벌어진 사고는 공무상 사고에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상 부상은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다쳤다, 이것만 증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고가 공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걸 증명하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런데 공무상 질병이 어렵습니다. 공무상 질병이라는 것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주로 근골격계 질환들입니다. 그리고 또 만성적인 과로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거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 수행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더 악화된 경우까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추정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 어떤 업무를 몇 년 이상 수행을 하면 이 질병이 발생하더라 라는 것을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추정을 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요, 뇌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질환은 주로 과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12주 기간 동안 교대제 근무를 했거나 한 주 평균에서 52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추정을 해주는 것이죠. 근골격계 질환은 어떤 경우에 주로 발생할까요?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업무를 계속적으로 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를테면은 소방공무원이나 집배원, 급식조리사로 10년 이상 일을 했으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집배원이나 급식조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내외 상과염 인정을 해주고요. 팔꿈치 질병입니다. 집배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무릎 반달 연골 파열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공상추정제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상추정제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예전에는 인정이 많이 안 되다가 그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제기라든지 폭언, 모욕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가 PTSD라든가 우울증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정신질병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상 부상이나 공무상 질병, 즉 공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총 5가지 정도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요양급여.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즉 휴식이 필요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같은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공무상 휴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급여. 재활 운동비랑 심리상담비 같은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장애급여인데요.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당연히 신청하는 급여인데 재직 중에는 할 수가 없고 이건 퇴직 이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확정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늦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시면 돼요. 근데 5년을 넘기면 장애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진단서라는 걸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사실 장애진단서 발급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된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 장애 등급을 받으신 뒤에 상위 등급까지 받게 되면 상위 등급은 7급 이상이 되면 국가 보훈 대상자가 됩니다. 즉 여생 동안 연금이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병원 진료비도 면제되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퇴직하신 후에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애급여 신청을 꼭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밖에 사망급여와 부조급여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사망급여는 순직유적급여랑 위험직무 순직유적급여로 나뉘고요. 유적연금과 유적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조급여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의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급여가 사실 모든 신청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는 일단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이 공무상 부상이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청구인, 재해공무원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급여들은 연금 취급기관, 즉 소속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절차는 5가지 단계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지가 필요한데요. 특히 초진 의무기록지, 그러니까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 처음 병원에 방문해서 작성한 초진 의무기록지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영상물, 병원에 가면 CD나 DVD로 제작해 줍니다. 요거 받아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상물에 대한 판독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했으면 수술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재해 경위에 관한 입증 자료들을 첨부하셔야 되는데요. 행사 중에 다쳤다면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 같고,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19 구급일지 이런 것들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걸 누락하시면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누락됐다 보완하라는 요청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지체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하실 때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다 갖춰가지고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위조사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경위조사서는 재해공무원분들이 직접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소속기관에서 작성해 주는 거니까 이건 소속기관과 협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공무원 연금공단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종합재해보상 포탈이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로 이게 이관이 돼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라는 위원회에서 이게 공모상 재해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맞다고 하면 승인 결정을 내리고 아니라고 하면 불승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런 결정이 재공무원 신청인에게 통지가 되게 되죠. 승인 결정을 받았으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불승인 결정을 받을 때가 중요한데요. 이때는 재심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가실 수도 있고 재심 청구를 했다가 또 불승인이 나면 행정소송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사혁신처에 좀 불만이 있는데요. 이 단계가 거의 1년이 소요되고 있어요.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재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초심에서 1단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재심으로 가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심에서 불승인이 났다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공모상 재해 신청, 그러니까 요양급여 신청을 비롯한 모든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이 3년의 시효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돼요. 3년이 지나버리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실 부분은 공모상 사고와 공모상 질병을 구분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때는 사고와 질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모상 재해 보상 신청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공모상 사고인지 질병인지를 구분해서 별개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르게 신청을 넣게 되면요, 바로 불승인이 나버려요. 내가 지금 사고인지 질병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단서도 반드시 그에 맞는 진단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진단서에 상병 코드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S로 시작하는 코드가 있고 M으로 시작하는 코드가 있는데 사고가 S 코드입니다. 질병은 M 코드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이 돼서 요양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동일한 재해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서 다쳤는데 처음에는 무릎만 다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팔꿈치도 다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 상병 신청이라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을 다 마쳤습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라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병 신청이나 재요양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공무상 재해보상제도의 개념, 인정 기준, 신청 절차, 보상 종류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그 직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질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공무원 재해 신청, 공모상 재해 신청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공무원 연금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반드시 찾고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변호사, 노무사, 교수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공무원 노안 활동가분들이 지금 공무원 재해지원센터라는 단체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